오늘 남대문에서 창의문까지 옛 한양의 남북의 끝과 끝을 한번 걸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날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후딱 걸어서 창의문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남대문을 지나서 남대문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일요일 점심나절이기도 하고 날씨도 조금 안 좋고 요새 코로나가 또 상황이 심각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예전에 그 북창동 영상 찍을 때는 저 반대편으로 해서 걸어갔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한 1년 얼마나 됐나요? 한 반 정도 됐나? 하니까 이곳저곳 찍은 곳이 많긴 하네요. 와, 여기는 로또 1등 당첨자를 5명이나 매출한 곳이네요. 저는 해도 죽어라 안 맞더니만 부럽다. 예전 제일은행으로 사용되던 건물인데 지금은 비어있고, 아마 이 건물은 저쪽에 보이는 신세계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에 신세계에서 상업사 박물관의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라고 계획도 한번 밝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박물관은 아니고 이쪽에도 이제 백화점 매장을 집어넣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하긴 그렇죠. 이 도심 한복판에 저 건물을 통째로 박물관으로 쓴다는 건 신세계 측에서도 참 아까운 일이긴 할 텐데, 그래도 한 층 정도는 양보를 해서 상업사 박물관을 지으면 신세계의 어떤 브랜드를 알리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건물 자체는 굉장히 좀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자, 이쪽에는 신세계 백화점 건물도 보이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한국은행 앞 분수입니다. 예전 한국은행의 본점 건물로 쓰였던, 지금은 한국은행의 화폐박물관으로 쓰이는 건물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2020년 하반기에 아마 문화재 관련해서는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 가장 화제가 됐었던 흔적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정초석이 남아 있는데, 저도 예전에 돌아다니면서 이거 보다가 이건 누구 글씨지 하고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올 하반기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의 본관 건물도 1909년 7월 11일에 준공이 된 일제강점기 무렵에 지어진 건물이고,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조선은행의 본점으로 사용됐던 곳인데, 그러니까 일제의 한반도 금융진출에 선봉에 섰던, 정점에 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직접 글씨를 내려줘 가지고 이 정초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해서 이게 약간의 어떤 민족의 정기를 좀 훼손한 일이 아니냐, 일반 사회 여론에 반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가 됐죠. 그래서 저도 당시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때 1909년 7월 당시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이 한국의 통감에서는 물러난 상태였고, 제2대 통감으로 이제 손에 아라스케가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일본에 가 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 이제 조선은행, 아니죠, 당시는 제일은행이죠, 이 제일은행 본점 건물 준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당시 이제 경성, 서울, 한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09년 7월 11일에 이 저 정초석을 놓고 이 당시 제일은행 총 본점의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조금 꼬신 일이 뭐냐면, 당시 그 준공식이 치러졌던 1909년 7월 11일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려가지고 행사가 이렇게 무사히 치러지지는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조금 마음이 후련한 건 있었는데, 1909년 7월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한반도를 방문해서 이 한양, 한성, 경성에
들어왔던 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경성, 한양, 한성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같은 해 3달 뒤인 1909년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의해서 목숨을 잃죠. 그래서 저 글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일단은 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은행 측에서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에 대한 요청을 했어요. 이 한국은행 건물 자체가 사적 280%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현상에 조금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현상 변경이 이루어져야 돼서 요청을 한 상태고, 문화재청에서는 아마 크가지 3개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씨는 현재처럼 그대로 놔두고 앞에 이제 안내 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저 글씨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국민들께 전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씨를 덮어버린다. 저 위에 이제 건물의 색깔과 비슷한 재료를 활용해 가지고 글씨체로 그냥 덮어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글씨를 철거해 가지고 저 정초석을 뭐 독립기념관 등에 갖다 둬서 전시를 하게 한다.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 크게 3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화재청에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저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아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다 이제 각각의 방안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던 간에 일제시대의 잔재, 일제시대의 물리적 흔적을 어떻게 처리할지 2020년 현재 이제 2021년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한국 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돼가지고 저도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소공동 쪽으로 와가지고 서울시청 광장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거의 사직거리라는 데는 저기 사직단 옆에 있었던 식당이었는데 일로 자리를 옮긴 모양이네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허영만 화백의 식객에 등장을 해가지고 저도 알 정도로 좀 유명해진 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공동으로 자리를 옮겼네요. 자, 이제 조선호텔을 지나가지고 서울시청 광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남대문에서 그냥 직진 쭉 해가지고 세종로 쪽으로 가는 게, 광화문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긴 한데, 그쪽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미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이 길이 또 제가 좋아하는 길이기도 해요. 아주 큰 길도 아니어가지고 부담도 좀 없고 걷기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길이 딱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안쪽으로는 이제 환구단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벽면에 이렇게 예쁘게 환구단의 그림이 있고,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찻집에 앉아서 차를 마실 수가 없어서 손님들은 지금 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저 안에서 이제 환구단에 대한 전시 같은 것도 하고 있나 보네요.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이제 여기에 스케이트장이 조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그러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서울 광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눈이 약간 애매하게 와가지고 길이 굉장히 미끄럽긴 해요. 자, 서울시청, 옛 시청사, 지금은 이제 서울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과 저 뒤에 서울신청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중간중간 광장에 누가 저렇게 눈사람도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참 부지런합니다. 아이고 파란불이다. 아, 건널 수 있을까 애매하네. 애매하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희 가족과 함께 왔었던 덕수궁을 뒤로 하고 정동길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금 본 저 와플집에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손님이. 맛있는 집인가 봐요. 여기서 덕수궁 돌담길을 바라보면 멋있다는 거겠죠? 와, 이렇게 한적한 덕수궁 돌담길 걸어보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요거는 서울특별시의 서소문 청사고, 저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보면 덕수궁하고 정동하고 한눈에 내려다 보이거든요. 전망이 되게 좋은데 요새는 아마 이용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의원회관, 요새 한참 서울시 예산 정할 때인데 제일 바쁜 곳 중에 하나겠네요. 자, 저기 앞에 보시면 또 안내판이 하나가 서 있는데 운교터라고 합니다. 구름다리. 그러니까 여기에 육교가 있었나봐요. 육교가 있었을 때 장 광경은 이렇고, 경운궁의 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동 통로를 확보하려고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돌로 된 육교가 있었겠죠. 물론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궁궐을 담장하고 이쪽하고 다르죠. 이쪽은 돌이, 세상에, 돌이 이렇게 큽니다. 이쪽에 이제 돌로 된 다리, 육교가 있었으니까 그 육교를 지탱해주는 기초 부분이겠죠. 그래서 덕수궁의 일반 담장과는 다른 운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덕수궁, 경운궁 자체가 이 외국 공사관 사이에 있어가지고 황제가 머무는 곳에 어떤 위험을 갖출 만큼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운교 같은 육교를 활용해서 이동 동선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보지는 못하겠지만 예전에 저 러시아 공사관 뒤쪽으로 해서 경희궁으로 이어주는 홍교라고 하는 이 운교보다 조금 더 긴 돌로 된 육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운교나 홍교 같은 게 그런 덕수궁의 경운궁의 궁역 확장을 위한 시도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들이 서 있네요. 일로 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경찰들이 그냥 버스를 줄라대비를 세워두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저쪽에 보이시죠? 저 성조기 막 휘날리는 거. 이쪽에 그 미국 대사관저가 있거든요. 대사가 머무는. 그래서 그 경비 때문에 1년 365일 이렇게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미국 대사관저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와로 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뭐 근대 건축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 언제 한번 개방도 하긴 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보고 온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정동 한복판에. 일제강점기에 회철된 돈덕전. 돈덕전 건물도 굉장히 이쁘네요.
이것도 재건되고 나면 한번 보러 와야 되겠습니다. 이건가 봐요. 야, 지붕이 특이하게 생겼네. 지금 막 이 돈덕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붕 공사라든지 공사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기에 외국의 주요 귀빈을 맞이하기 위한 연회를 베풀었던 건물이라고 하네요. 보시면 돈덕전은 1901년에 착공해서 1904년에 완공. 여기 보시면 이제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902년이 아마 고종이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해여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정말 준비했거든요. 그의 일환으로 돈덕전 같은 건물도 지었나 봅니다. 네? 아니요, 그냥 관광 나와서. 죄송합니다. 찍으면 안 되나요? 다 됩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 안쪽으로는 예전 덕수궁에 선원전 영역이 있었는데, 예전에 여기 일제시대 때는 그 조선 저축은행인가 하여튼 어디에 관사, 임원들이 사는 관사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건물도 남아있고 했는데, 지금은 다 그 관사 건물이 없어졌는지 확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세군에 교회가 있고, 여기는 예전에 이제 구세군 학교, 지금은 구세군 관련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쁘죠. 저기 위에 보시면 그래서 보이시나요 혹시? 구세군 학교 1928년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이 굉장히 예쁩니다. 물론 이렇게 경찰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소시민 입장에서는 겁이 나서 조금 발걸음을 하기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 다들 친절하시니까 언제 시간 나실 때 덕수궁 정동길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이 위쪽으로도 한번 올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경운궁의 선원전 영역인데, 예전에는 이제 경기 여고가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이전을 했고, 한때는 이제 미국 대사관을 이 자리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실현은 안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덕수궁 영역을 나와서 광화문 뒷길로 해가지고 창의문 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세문안교의 엄청난 모습입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렇게 전구로 예쁘게 장식도 했습니다. 요새는 뭐 길거리 다닌다고 해도 캐롤 하나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오니까 좀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와, 진짜 엄청나다. 어이구야.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너무 큰 길보다는 살짝 이렇게 뒷길이 좋더라고요. 큰 길은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좀 너무 좁은 길은 좀 무섭고 요 정도 되는 길 정도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의 규모입니다. 일요일이라 교회 주변에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언택트 예배로 진행을 하나 봅니다.
생각보다는 사람이 굉장히 없고요. 자, 이제 광화문역 주변으로 이제 오피스타운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제 오늘도 평소 같으면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곳인데, 일요일이라서 오늘은 굉장히 한적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니다, 이쪽으로 가보자. 오늘 참 요새 새삼 느끼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상이 굉장히 참 소중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산책하다가 몸도 좀 녹일 겸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시내 커피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하는 게 참 큰 낙이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GTX A 구간인가 보구나. 그래서 지금 공원을 막아놓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GTX가 진짜 뚫리긴 뚫리나 보네요. 걷기 시작한 지 한 50분 지나니까 말수가 급격히 줄어드네요. 아이고, 이 저질 체력 진짜. 자,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혜태상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네요. 혜태. 교통소음 대책 없는 향림교회 건축 절대 반대. 이 근처 어디 교회를 건축할 만한 데가 있나? 중국문화원이 있어가지고 우성옹기가 나부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사자상, 이게 아마 숫사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로 이렇게 공을 누르고 있는 게 숫사자고, 암사자는 이렇게 발로 이 애기 숫사자랑 놀아주고 있다고. 참 그런 거 보면 사자나 사람이나 비슷하네요. 남자는 놀기 좋아하고 엄마는 애들 보고. 와, 치킨집이 굉장히 힙하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커피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핸드드립 이렇게 파는 커피집이어서 한번 와봤던 적이 있는데, 조금 비쌌던 감은 있지만 그래도 커피가 맛있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확실히 비싸면은 비싼 만큼의 돈값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맨홀 뚜껑이네요. 경성수도의 양수기. 여기도 얼마나 오래된 동네인지 아시겠죠? 맨홀, 이렇게 저는 뚜껑 보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참. 여기도 성당이 있었구나. 천주교의 세종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교황청에서 지정한 성모 순례 성당이래요. 자, 여기서 이제 길을 건너서 서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천 쪽으로 진입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여기 어디에 그 왜 아까 소공동에서 본 사직골이라는 식당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공동으로 아까 이전한 사직골의 흔적을 지나서 동네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로 가면 이제 경복궁으로 가는 금천교 시장 아니죠? 이것은 뭔가요, 이름이? 맞아, 세종마을
음식 문화거리, 여기 시장통으로 빠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서쪽에, 서촌 안쪽으로 들어가죠. 서촌은 뭐 워낙 볼 것도 많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담고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답사하면 너무 재밌는 곳이죠. 제가 뭐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말씀을 따로 못 드리겠는데, 서촌에 대해서 만약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기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정현 교수님의 강의나 책 같은 거를 보시면 서촌에 대해서 아마 가장 풍부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최정현 교수님이 얼마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인시장, 여기 보시면 이제 통인시장을 지나가지고 저는 이제 창의문 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큰 길로 가면 빠르긴 한데 오늘은 안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아이고야. 옥인동의 공공한옥. 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공고 난 거 보니까 어디죠? 저쪽 북촌에 공공한옥이래 가지고 한 2년인가 3년 정도 월세 내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사람을 입주자를 응모를 하는 공고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자격 요건만 되면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송사관 대저택이 있었죠. 정말 송사관의 표지석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또 있네요. 이게 아마 군인 아파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야, 이것도 언제 재건축 되면은 무지하게 비싸겠네요. 이게 군인 아파트면은 국방부 땅이겠죠? 살짝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안내가 되어 있나. 자수궁터, 방번이 살았던 집, 후궁들이 살고 겸재길. 예, 군인 아파트입니다. 군인 아파트. 야, 아이고, 눈발은 점점 날리고 바람은 불고 오늘 영상을 찍기에는 썩 환경이 좋지가 않네요. 와, 경치는 좋다. 눈이 와서 그런지 경치는 좋네요. 세상에, 지붕마다 그냥 하얀 눈이 쌓이고 저 뒤로 산이 이렇게 쫙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동네가 예쁘긴 합니다. 정말. GSL 리더십 센터 교육장이 있나 보네요. 저기는 주택들을 리모델링을 하나 뭘 하나. 야, 저거를 예쁘게만 꾸미면 진짜 예쁘겠다. 저는 진짜 이런데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거든요. 우와, 바람이, 아이고. 눈이 막 싸래기 눈이 날립니다, 지금. 눈이. 아이고. 아이고. 그냥 집에 있을 걸.
왜 나왔을까요? 아, 참. 전 눈은 이제 다 내렸겠다 싶어가지고 추운 거는 좀 참고 찍자고 나왔는데 눈이 계속 내리네요. 아이고. 야, 집결은 참 예쁘다. 한적한 서촌의 주택가입니다. 조용조용히 걸어야겠다. 아, 바람이 너무 분다. 아이고. 아이고. 바람이 막 사방팔방에서 불어가지고 우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나씨. 자,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기념관을 지나가지고 창의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저 안쪽 골목길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야, 이건 오늘 골목길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미친 척하고 한번 와봤으니까 가볼까요, 그냥? 나 모르겠다. 사실 카메라만 아니면 우산을 안 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눈발이 이렇게 사방에서 날리면 뭐 우산을 쓰나 안 쓰나, 눈이 카메라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겠네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 아이고야, 안 쓰고 만다, 안 쓰고 만다. 화면에 눈이 조금 붙어도 날씨 탓이겠거니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우산을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개를 안 키우시네요. 원래 이런 데는 개 키워가지고 그냥 개가 짖으면 화들짝 놀라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야. 오, 미안하다. 아씨. 아, 이놈이 이비방정이지. 놀라라. 야, 저 건물은 뭘까요? 꼭 무슨 관청처럼 생겼는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재밌는 게 많은 동네입니다. 일로 가도 길이 없을 것 같아, 왠지. 여기도 길이 있나? 야, 이거 이러다가 인왕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거 힘들다. 그냥 아는 길로 갈걸. 아이고, 씨. 와, 뭐냐 이건. 와, 배수관인데 도기로 됐네.
마스크를 쓰니까 좀만 걸어도 숨이 차요. 체력이 별로인 탓도 있지만 마스크 탓도 큽니다.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그건 좀 피하고 싶은데. 그치, 이건 인왕산이지, 인왕산.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창의문 쪽으로 가는 큰 길이 안 나오나? 아, 뭔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그렇지. 야, 저쪽 가면 경치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경치 한번 찍고 갈까요? 이거 그 아파트네? 이게 현대 아파트인가 뭔가 아파트 지붕처럼 생겼는데요?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길이. 야,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경복고등학교가 나오는 것 같고, 경복고등학교하고 그 아파트 사이 길을 따라서 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 조금만 더 가면은 아마 청운공원이 나와야 되는데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야, 이거는 근데 사람 사는 집일까요? 세상에. 산 중턱에다 집 진짜 잘 지었네. 부잣집이겠죠? 축대 좀 보세요, 축대 좀. 아이고야, 기가 막히다. 와, 저 소나무겠죠, 저거? 나무 좀 보세요. 담벼락에 저렇게 나무가 있네. 기가 막히네. 가지치기를 엄청 예쁘게 잘 하셨다. 저 바깥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럼 가지치기를 어떻게 한 걸까요? 이쪽에다가 사다리를 대고 올리나? 어휴, 무시무시하네. 인왕산 중턱에다가 그냥 그림같이 집 지어놓고 산다. 그건 그렇고 청운공원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위로 가면 되나? 아니네. 오우, 여기는 무슨 집이길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았나?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담벼락에 예쁘게 장식을 해놓으셨다. 카메라도 저기서 딱 있고요. 뭔가 했겠죠, 안에 적으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와, 멋있다. 근데 이게 공원이 어디로 가야 되나? 참 난감하네.
백세청풍이라는 바위 글씨 보이시나요? 잘 썼습니다. 이게 아마 이쪽이 예전 조선시대 때 장동 김씨의 땅이어가지고 누가 남긴 글씨라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야, 백세청풍이라는 바위 글씨를 깔고 또 저렇게 고급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공원 가는 길이 이렇게 없을까요? 아, 참.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혹시 여기 청운공원 가는 길 없나요? 네? 이쪽 청운공원 올라가는 길 없나요? 청운공원이요? 네네. 여기 여쪽으로 해서 큰 길로 돌아가서 큰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가요? 아, 뒷길에서 올라가면 돼. 옛날 100원짜리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큰 길로 가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길이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아이, 그냥 아는 길로 올 걸. 날씨만 괜찮으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길을 좀 찾으면 되는데 날이 굳어가지고 돌아다니기 쉽지가 않네요. 말씀 주신 근데 백운장으로 가는 길은 또 어디야? 야, 이거 천상 저 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겠다 이거. 네, 그렇네요. 저쪽으로 가는 게 아는 길 나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면 구간이 명간이라고 길도 아는 길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작 이쪽으로 왔으면 지금쯤 벌써 창의문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고 버스 타고 돌아가는 길일 텐데 한참을 헤매가지고 다시 이제 청와대 뒤쪽으로 해서 창의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후 되니까 눈발이 다시 굵어지네요. 일기예보를 좀 잘 보고 나올걸. 으쌰. 어이구야, 미끄럽다. 121 사태를 막았던 이 최규식 경찰서장님 표지석을 지나가지고 창의문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그 서울 24시간 일주 첫날 시작할 때도 걸었던 길인데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니까 두세 번 찍어도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거 미끄럽다. 제 운동화가 좀 미끄러운 탓도 있는데 여기 밟으니까 막 신발이 쭉쭉 나가네요. 아이고 다리야. 사슴 보이시나요? 이게 하도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야, 다니면서 사슴 보긴 또 처음이네요. 사슴아 안녕.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밖에 안 되셨구나. 참 젊을 때 돌아가셨다.
아이고. 이 정중수 경사님 흉상은 좀 나중에 세워졌네요. 2017년에. 아. 1970년 1월 21일 이은상글 김충현 글씨. 그날 같이 싸운 동료들이 정성을 모아 이 비를 세우다. 정종수 경사님하고 같이 재직하셨던 친구분들이 이렇게 정종수 경사님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 순직비는 1970년에 세워지고 동상은 2017년에 좀 나중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입니다. 자,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오늘 저의 목적지인 창의문이 저 나무 사이로 보이는데요. 아이고야, 중간에 그냥 안 와본 길로 와본다고 헤매가지고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네요. 원래 남대문에서 이쪽까지 큰 길 따라서 쭉 오면 1시간 좀 넘으면 오는데 조금 헤맸습니다. 서울 남대문에서 서울의 창의문까지 예전 한양의 남북을 횡단을 했습니다. 날씨가 굳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요. 어떻게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